포recasting 모델 셀렉션입니다. 이 아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발표 순서는 백그라운드로 이제 이게 메타러닝 관련된 모델이기 때문에 메타러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제 인트로덕션, 프로포즈드 메소드, 아키텍처,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러닝은 이제 저번 주에 박강민 학생이 또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타러닝은 퓨전 러닝의 일종으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퓨전 러닝에는 메타러닝과 이제 또 익히 알려진 트랜스퍼 러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해당 논문은 메타러닝에 관련된 것인데 메타러닝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학습을 잘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러닝의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트릭 베이스와 관련된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베딩 공간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인데요. 이제 같은 클래스는 가깝게 하고 다른 클래스는 멀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특징을 추출을 해서 이제 인베딩 공간에 이제 특징을 추출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이제 번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어디에 가까운지를 예측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옵티마이저 베이스 방법인데 이거는 최적화 과정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래 오른쪽을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각각의 태스크가 세타 그 1, 2, 3라고 하면은 이제 태스크 1의 최적점은 세타 1이고 태스크 2의 최적점은 세타 2고 태스크 3의 최적점은 세타 3인데 이제 이것의 중간점으로 이제 유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더 빠르게 이제 그 옵티마이저가 그 최적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은 간단하게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을까를 에 대한 이제 방법이고요. 이제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으로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잘 작동하는 특정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뭐 실험 내용을 미리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약 350종의 모델을 돌려본 결과 하나의 모델이 최대 0.7%에서만 베스트 모델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하면은 전체 중에 0.7% 이상 더 그 베스트 모델로 선정된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윈도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같은 데이터셋 내에서도 이제 윈도우가 이제 보시면은 윈도우 1과 2를 비교한 그 그림인데 이제 1과 2에서 베스트 모델이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한 건데 파란색이 같은 모델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같다는 것이고 주황색이 모델은 같지만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른 모델이고 노란색이 아예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데이터셋 내에서도 윈도우가 달라질 경우 베스트 모델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데이터셋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기존에는 존재하는 수천 개의 모델을 테스트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메타러닝 관점에서 예측 모델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제 여기서는 접근을 했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오토폴 캐스트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거 없이 베스트 모델을 결정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된 350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데이터 그 뭉치를 사용을 해서 320종의 모델에 대한 예측 성능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타 피처와 메타 러너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메타 피처는 이제 데이터에서 여기 데이터셋이 350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인 뭔가 비교가 가능한 특징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된 방법 그 피처이고요. 또 메타 러너는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성능을 학습시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론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듈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메타 피처는 이제 데이터셋의 특성을 캡처한 것인데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5가지의 타입을 표현하는 메타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타입은 5개로 이제 심플과 스태티스티컬과 인포메이션 시어리틱과 스펙트럴 베이스와 랜드마커가 있는데 이제 각각 이제 이건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들이어서 뒤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추출을 하고요. 그 스태티스티컬은 이제 뭐 민, 맥스, 뭐 베리언스 등과 같은 이제 그러한 특징을 말을 하고 인포메이션 테오리틱은 뭐 엔트로피, 트렌드 이러한 특성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추출을 함으로써 이제 350종이나 되는 그 데이터셋에 관해 그러한 시밀러리티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메타 러너가 있는데요. 메타 러너는 이제 이 오토 폴캐스트에서 약간 핵심인데 이제 데이터셋의 메타 피처를 통해서 여러 모델의 성능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학습한다는 게 이제 좀 주요 포인트고요. 이제 입력으로 메타 피처를 받아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러너 안에는 2가지 모듈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제너럴 메타러너고 두 번째는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입니다. 제너럴 메타러너는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윈도우마다 그 예측 베스트 모델을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제너럴 메타러너는 그냥 해당 윈도우에 대한 베스트 모델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는 이제 해당 윈도우의 그 베스트 모델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윈도우 변화에 대한 모델의 성능 변화를 같이 학습을 해서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를 통해서 강한 템포럴 디펜던시가 있는 데이터셋은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가 더 효과적이었고 그 디펜던시가 이제 약한 경우는 제너럴 메타러너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2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미리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리 가져왔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 모델은 예측 성능을 이제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예측하는 게 이 오프털 포recast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 이게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델 320종의 모델에 대한 성능이 담겨 있는 그러한 텐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성능을 이제 모델의 성능을 예측하는 게 주요 그 태스크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이 메타러너와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의 로스의 합을 이제 최종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메타러너가 뭐냐를 이제 로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F가 메타 피처인데 그냥 메타 피처를 받아서 이 모델의 성능이 모여있는 이 퍼포먼스 텐서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실험에서도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뭐 리니어나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된다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에서의 피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제 T 시점에 피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는 좀 다르게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LSTM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현재 시점까지 이제 1부터 T 시점까지의 피처와 이제 T-1 시점까지의 퍼포먼스 벡터를 입력받아서 T 시점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전 시점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반영을 한 것이고 얘는 현재 시점의 피처만 받았기 때문에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메타러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2가지를 비교해서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최종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메타러너가 이제 핵심 그 모듈인데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퍼포먼스 텐서 이제 320종의 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 성능이 담겨 있는 텐서이고요. 이게 최종 아웃풋이고 이제 인풋으로는 이제 메타 피처 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메타 피처가 담긴 것이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타러너는 총 이 제너럴 메타러너와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 2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모델을 퍼포먼스 텐서와 메타 피처 기반으로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메타러너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그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제 메타 피처를 뽑아내서 학습되어 있는 이 메타런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모델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뒤에 실험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320종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긴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7개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또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구성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익스포넨셜 스무딩하고 안 한 것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조합을 했을 때 322종의 모델이라고 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타러너를 학습을 시키고요. 이제 퍼포먼스 텐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퍼포먼스 텐서는 t 곱하기 n 곱하기 m 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t는 타임 윈도우의 그 윈도우의 수를 얘기하고요. n은 데이터셋의 수를 얘기하고 m은 모델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t 윈도우에서 n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m 모델의 성능이 이제 이러한 것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델 스페이스는 이제 이 M 모델의 성능을 할 때 이제 이 모델은 뒤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7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조합이 되는 모델이 이제 집합되어 있는 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퍼런스 방법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언신 데이터셋을 이제 메타 피처로 변환을 하고 이 변환된 것을 PC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인베딩을 하고 이제 그 제너럴 메타러너와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타임 윈도우에서는 그냥 예측 로스 가장 작은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후의 타임 윈도우에 대해서는 각각 그 제너럴 메타러너와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를 구해서 이제 더 로스가 작은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 스페이스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고 이제 구현은 이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 메타 피처는 이제 이것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라서 이 TS 프레시라는 라이브러리와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장대석 학생이 발표한 그 논문인데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피처와 이 라이브러리 통해 구현된 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그 308개 유니베리엇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40개의 이제 멀티베리엇 타임 시리즈인데 이 40개는 이제 멀티베리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유니베리엇으로 계산을 하면 총 317개의 시계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윈도우의 랭스는 16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을 오토 포캐스트의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는 히뎃 K 어큐러시 이제 베스트 모델로 예측한 모델이 실제 탑 K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큐러시와 MSE와 이제 에버리지 랭크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350개가 있기 때문에 350개 네, 350개 중에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각각 랭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균을 이제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로는 먼저 또 이제 여기서 제안한 메타러너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방법들과 비교 결과입니다. 이제 다른 소타 메타러닝 메소드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 베스트와 AS, 아이작, MLP 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제안한 건데 여기서 TSL은 이것을 타임 시리즈 메타러너를 이제 사용한 모델이고 얘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들과 비교한 것인데 이제 오토폴캐스트가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대부분 다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모델은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세히 또 조사할 시간 없어서 이제 조사는 못했고요. 얘네들에 비해서 이렇게 79%, 뭐 170%뭐 이렇게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히뎃 K 어큐러시에서 비교하는 것이고
또 에버리지 랭크에서도 오토포홀캐스트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제 멀티베리어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제 각각에서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 선택이 됐을 텐데 그 중에서 베스트가 무엇인지 횟수로 조사한 것인데 이제 이 오토포홀캐스트가 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좋은 예측 모델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들과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여기 시즈널 라이브, 뭐 DVR 이런 거는 이제 모델 셀렉션을 하지 않은 경우의 성능과 비교한 것인데요. 이제 메타러너 방법들이 이것을 그냥 각 개별로 사용한 얘네들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오토폴캐스트와 글로벌 베스트 아이작 이 방법이 이게 다른 방법들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폴캐스트가 이 시즈널 라이브 DVR 같은 이러한 그 메타러너가 아닌 방법들과 비교해서 이 90%, 80% 이 정도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퍼런스 타임 이제 메타러너의 또 앞에서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수천 개의 모델을 테스트를 해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프로포즈 메소드로 제안을 해서 이 시간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이브 어프로치는 이제 실제로 가능한 모델들을 다 실제로 인퍼런스 해보고 선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 방법이 다른 이제 베타 러너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오토폴캐스트도 뭐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뭐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나이브 어프로치보다는 굉장히 빠른 방법 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이제 타임 시리즈 라지 코퍼스 이제 350종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300종의 모델의 성능을 학습해서 이제 언신 데이터셋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가장 베스트일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는 모델이고요. 이제 데이터셋 350종인데 이 데이터셋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메타 피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개의 메타 러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메타 피처와 모델의 성능 간의 관계를 학습을 했는데요. 제너럴 메타 러너는 그냥 단순히 메타 피처와 베스트 모델 간의 매핑을 학습한 것이고 타임 시리즈 메타 러너는 이전 시점의 메타 피처와 모델의 성능을 통해서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학습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모델을 평가하지 않고도 베스트 모델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제일 좀 중요해 보이는 게 메타 피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나요? 논문에? 논문에는 없고 기존에 뭐 메타 피처를 연구한 것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을 이제 썼고 음. 그 랜드마커만 여기서 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릴 것 같아 갖고 설명을 뺐는데 얘는 따로 LSTM을 사용을 해서 그냥 피처를 뽑아낸 그러한 방법인데 뭐 특별한 그건 없었고 음. 네, 이 나머지 4개는 기존에 존재하는 뭐 방법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 성능의 핵심적인 부분은 메타 러너가 각 모델의 성능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인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증이 보이진 않거든요. 아, 그냥 이게 이렇게 네. 해서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니 다른 인디비주얼 모델보다는 더 좋았다. 또 다른 메타 러닝 방법보다는 좋았다.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대한 모델을 설명은 네. 써서 아까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예측 모델을 만든다 이런 정도만 설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오토폴캐스트 자체가 그
모델의 성능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A라는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DAR의 성능은 MSE로 몇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 이제 각각의 320개의 조합에 대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MSE가 낮은 모델은 무엇일까 이거를 예측하는 거라서 그 그렇죠. 중에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모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모델의 성능 예측 정확도에 아, 네. 대한 근거 제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 예측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는 충분히 예측이 잘 되고 있다는 가정이 있다는 건데 네. 아, 그게 그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 그냥 트레이닝 연비 결과론적으로 단계에서의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보니까 뭐 다른 방법들보다는 더 좋아졌다는 것만 보여져 있지.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메타 따로, 러너의 성능, 네, 이거에 대해서는 예측 따로 성능. 여쭙습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지금 데이터셋별로 모델을 선택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데이터셋 내에서 타임 시퀀스별로 네, 예측을 할 수도 있나요? 데이터셋 내에서 타임 시퀀스별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 질문 있어요? 김민선 학생 좀 잘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아키텍처 지금 잘 띄워줬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우리도 이런 컨셉을 좀 나눠서 클리어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가 있고 네, 우리도 뭐 사실 정의한 인디케이터가 일종의 메타 러너와 그런 컨셉 면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메타 러너라고 굳이 해야 될지 뭐 여기에 대한 좀 검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데이터 드리븐 이러고 있는데 좀 멋은 없잖아요. 그 말이. 네, 맞습니다. 그좀 멋있게 보일 만한 말이 필요할 거는 같은데 그게 메타 러너의 컨셉과 일치하는지 네, 어쨌든 그런 팬시한 용어를 좀 정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누락돼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은 여기 이 논문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CIKM인데 확실히 좀 더 상위 레벨의 뭐 CIKM도 탑 티어이긴 하지만 조금 그 안에서도 갈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것만 봤을 때도 어 상대적으로 좀 우리 지금 연구 결과가 경쟁력이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좀 참고할 것들은 좀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 메타 피처 그 관련해서 그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그 기존의 연구에서 심플이나 스태티스티컬 아니면 인포메이션 티어리틱한 메타 피처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네. 한번 관련 한번 참고하면서 어떤 걸 추가로 네.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때 그 ML 기반 방법들 쓰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쓰고 있는 CNN이나 LSTM 정도는 도입해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측할 때. 아, 모델 성능을 예측할 때요? 예. 아, 네. 근데 그때 성능 예측 그 CNN이랑 LSTM 둘 다 해봤었는데 그 예. 심플한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더 성능이 높게 나와서 예. 근데 네, 비교를 해서 어떤 네, 이유로 이 방법을 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네. 이 연구는 뭐 좀 재밌는 연구인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퓨샷 러닝에서 메타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 개념은 우리 연구실에서도 활용도가 많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 프랙티컬하게 좀 의미 있는 모델의 구성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러닝 방법이니까 잘 각자 연구에 참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발표 수고했습니다.